안녕하세요. YJ 건축학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건축도장 기능사 공개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큐넷에 나와 있는 공개 문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공개 문제 보시면 여기에 요구사항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예, 요구사항을 잘 보시면 주어진 재료 및 시설을 사용하여 아래의 과제 1에서 5를 공정별로 작업 공정이 보이도록 작업을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제 1에서 과제 5가 뭔지 보시면 아래 적혀 있습니다. 과제 1은 합판 수성 페인트 도장이라고 적혀 있죠. 과제 2는 강목 유색 레커 페인트 도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과제 3 같은 경우에는 수성 페인트 지정색 도장이라고 적혀 있죠. 과제 4는 에나멜 페인트 흑색 도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제 5는 수성 페인트 그라데이션 도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를 공정별로 작업 공정이 보이도록 완성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도면의 치수 가에서 아, 그리고 과제 3 문자 도안, 과제 4 도형 형태를 시험장에서 지정하면 시험자가 도면에 표시하여 작업을 합니다. 치수를 보시면 6-5조 여기 보시면 아래 부분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형, 2형, 3형, 4형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 칠판 위에 적혀 있습니다. 치수가 몇 형인지 확인하시고 그 치수에 맞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문자 도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인천, 울산, 광주, 충남, 강원 총 6개가 있는데 무작위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제 4번 도형 같은 경우에도 1형, 2형, 3형, 4형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개가 나오기 때문에 모두 다 공부를 하시고 시험에 임하시면 됩니다. 과제 1 합판수성 페인트 도장 여기 보시면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1번 연마 1번 같은 경우에는 연마를 먼저 합니다. 바탕면을 연마지 사포죠? 연마지로 연마를 합니다. 이때 연마지는 120방 사포로 연마를 하고요. 두 번째는 퍼티를 합니다. 퍼티는 퍼티제로 작업을 합니다. 이때 수성 페인트 사용은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연마 또 세 번째는 연마를 하는데 이때 퍼티면은 연마지로 연마합니다. 이때 퍼티면 연마지로 연마하실 때에는 220방 사포로 연마를 합니다. 그리고 4번 중도 에멀전 수지 바인다죠. 바인다로 1에 붙이를 합니다. 그리고 상도 1차 수성 페인트 1에 붙이를 하시고 지정색으로 아무 색이는 아니에요. 시험장에 가시면 시험 감독관이 지정하는 조색 견본이 있습니다. 그 조색 견본 지정색으로 조색을 하셔서 수성 페인트 붙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연마 상도면 연마지로 연마를 합니다. 이때 연마지는 320방 사포로 연마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칠합니다. 어떤 색깔로? 아까 칠했던 이 색깔로 한 번 더 칠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 칠한다고 해서 이렇게 두 번 칠한다고 해서 상도 2회라고 합니다. 상도 2차라고 적혀 있죠? 상도 2회. 그럼 여기에 보시면 요 공정별 작업이에요. 여기 1번은
사포로 연마한 120방 사포 연마한 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 공정별로 작업이 보여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1번 면만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1번 면부터 7번 면까지 120방 사포로 연마하셔야 합니다. 2번, 여기 2번은 퍼티 작업한 게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번 면부터 7번 면까지 퍼티 작업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번은 220방 사포로 연마한 것이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번 면부터 7번 면까지 220방 사포로 연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번은 바인더 칠한 것이 보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성 작업이기 때문에 강목을 제외한 4번 면부터 7번 면까지 바인더로 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여기는 상도 이해 한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5번 면과 6번 면을 수성 상도 이해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7번 면은 그라데이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성 상도 이해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제 2번 강목. 강목 같은 경우에는 강목 유색 레커 페인트 도장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도 작업 순서가 1번부터 7번까지 적혀 있습니다. 공정을 보시면 첫 번째 연마를 하시고 바탕면을 연마지로 연마를 합니다. 예, 이때 연마지는 120방 사포. 그리고 두 번째 퍼티를 합니다. 퍼티제로 작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연마, 퍼티면을 연마지로 연마합니다. 이때 연마지는 220방 사포. 그리고 중도 같은 경우에는 레커 서페이스입니다. 아까는 바인다였죠. 여기는 레커 서페이서. 왜? 유색 레커기 때문입니다. 유색 레커. 라카 서페이서죠. 라카 서페이서로 1H를 하시고 상도 1차 유색 레커 1에 붙이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도 지정색 조색이에요. 시험장 가시면 조색견본에 유성 칠해져 있는 부분을 조색을 해서 여기에다가 상도 1차 여기 유색 레커로 한번 칠하시고 그리고 나서 연마 상도면을 연마지로 연마합니다. 이때 연마지는 320방 사포입니다. 네, 320방 사포로 연마를 하시고 다시 또 한 번 더 칠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로 지정색 조색했던 이 색깔로 그대로 한 번 더 칠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칠한다고 해서 상도 2차라고 적혔죠. 상도 2회 두 번 칠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이쪽 A 부분은 120방 사포가 보여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정별 작업이 보여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A부터 E까지 120방 사포로 연마하시면 되고요. B 부분은 퍼티제 작업한 것이 보여야 되고요. 그래서 B부터 E까지 퍼티 작업하시면 되고요. C 부분은 320방 사포로 퍼티하고 연마한 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C부터 E까지 220방 사포로 연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 부분은 라카 서페이서, 레커 서페이서가 칠한 것이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유성 작업으로 합판 부분을 제외한 E와 D를 서페이서로 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상도 2해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성 라카가 칠해져 있는 지정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실 때 1번에 보시면 연마와 여기 연마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그리고 2번 퍼티도 여기 2번과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연마죠. 이때 3번 연마도 여기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도부터는 달라져요. 중도부터는 왜 그러냐면 중도 같은 경우에는 얘는 바인다고 얘는 라커 서페이서예요. 얘는 수성이고 얘는 유성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4번부터 7번까지는 유성과 수성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작업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과제 3번
수성 페인트 지정색 도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상도 작업 마무리 후, 페인트 작업이죠. 네, 마무리 후에 지정한 문자 도안 도장. 아래의 문자 도안에서 시험장별로 한 개를 선정하여 지정.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이제 칠판에 적혀 있습니다. 문자 도안을 어떠한 것을 할 건지 그날그날 다 다르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적혀 있는 걸로 원판에다가 그리신 다음에 색을 칠하셔야 됩니다. 지정한 문자 도안을 도면의 문자 건축을 참고하여 도면의 크기에 맞게 작업. 도면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제가 옆에다 놨어요. 보시면 50 띄고 여기 135에 여기 100 안에 가득 채워서 이렇게 글자를 쓰시면 됩니다. 단 문자는 지급된 몬트레이싱지 등을 사용하여 범위 135 곱하기 100 안의 외곽으로 최대한 크게 문자 도안의 모형으로 작업하라고 적혔습니다. 문자 도안에는 서울, 인천, 울산, 광주, 충남, 강원 총 6개가 있습니다. 과제 4번 에나멜 페인트 흑색 도장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트레이싱지를 보조제로 사용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A4 용지라든지 트레이싱지라든지 어떤 거든 보조제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판에다가 곧바로 도형을 그리고 에나멜 페인트로 칠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상도 작업 마무리 후에 아래의 그림에서 지정한 도형을 수험자가 도면의 6-5쪽의 치수를 참고하여 도장하라고 적혔습니다. 예, 여기 보면 6-5쪽 제가 옆에다 놨죠. 이게 치수입니다. 보시면 55, 40 띄고 55, 40 띄고 그리고 나서 150, 200짜리인 여기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 모형을 보시면 여기 사이사이는 20, 20, 22 있고 20, 20, 20 총 3개씩 가로 세로 다 3개씩 점점 작아지는 직사각형 모양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30, 여기는 30, 여기는 80. 요 직사각형 모형을 토대로 요 도형 1형과 2형과 3형과 4형을 여기 아래에다가 그리시면 됩니다. 이때 문자나 도형을 그리실 때 그려져 있지 않은 선들은 그리시면 안 됩니다. 지우개로 지우는 작업도 복원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 그려져 있지 않은 선들을 그리시면 안 됩니다. 과제 5번 수성 페인트 그라데이션 도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각재 하단 오른쪽 부분을 도면과 같이 수성 페인트 그라데이션을 도색하시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과제 1 중도 작업 후에 실시한다고 적혀 있죠. 중도 작업이 뭡니까? 바인더죠. 예, 바인더 칠한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그라데이션을 이쪽에다가 그라데이션을 그리시면 되시는데 치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분의 1씩 여기에다가 쪼개져 있죠. 3분의 1씩 쪼갠 다음에 이렇게 사선으로 그어서 여기 백색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이 백색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이 흑색까지 색을 칠하시면 됩니다. 반은 과제에서 요구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 도면을 참고하여 과제 성격과 관련된 일반 건축 도장 기법에 의하여 도면상의 형태와 크기를 적용하여 작업을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수험자 유의사항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 다음 유의사항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완성하시오라고 적혔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 지급받은 재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재료는 감독위원회의 조치를 받습니다. 단 시험 중에는 재지급,
교환하지 못합니다. 못한다고 적혀 있죠. 과제 1의 연마 작업이 끝나면 재료에 합한 1부분에 비번호를 기입 후 작업을 합니다. 네. 시험장 가시면 다 알려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세요. 과제 3번. 도면에 주어진 요구사항에 맞게 각 공정별로 작업 공정이 보이도록 작업을 합니다. 아까 제가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 공정별로 작업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조색 작업은 감독위원이 지정하는 조색 견본 지급재료 중 3색 이상 임의 배합, 의거, 색을 배합하여 작업을 합니다. 색은 무조건 3가지 색깔 이상 배합을 하셔야 되시고, 이때는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 흰색 포함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포함입니다. 다 포함이고요. 이때 3가지 색도 되고요. 4가지도 되고 5가지도 됩니다. 5번. 모든 도장 작업은 재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복원 작업 실시하면 바로 탈락입니다.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6번. 지급된 재료 이외에 타인의 도료, 공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도료라는 게 타인이 조색해서 만들어 놓은 그 페인트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탈락이 됩니다. 본인이 조색한 페인트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7번. 도면 치수에 맞게 별도로 제작한 지그나 공구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공구들 같은 경우는, 공구나 뭐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몇 개를 가지고 오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내가 시험장에서 유용하게 쓰게끔 거기에다 자에다가 뭐 치수를 체크해 놓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뭐 그거에 맞게 뭐 잘라 놓은 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8번. 도장 순서를 지키며 도장 공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업을 합니다. 순서 꼭 지키시고요. 9번. 재료의 경계성 평가가 있으니 도료는 손실이 없도록 지급 재료의 개인 필요량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페인트를 이제 조색을 하다가 이제 자꾸 이거를 버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계속 부었다 버리고 하시는 분들은 감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틀린 색을 칠을 하시면 그거는 탈락 사유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색이 틀렸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버리고 다시 조색을 해야 되지만, 필요량보다는 더 많은 양을 조색을 하시면 감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0번. 도장은 일정한 도막 두께, 평활도 등이 유지되도록 하며 붓자국, 얼룩, 주름, 흐름 등의 도장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합니다. 네. 그리고 11번. 퍼티 작업은 바닥판 면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두께로 작업을 합니다. 너무 얇게 바닥판 면이 보일 정도로 얇게 작업을 하시면 이거는 탈락 사유는 아니지만 감점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닥판 면 보일 정도로 너무 얇게 하셔도 안 되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두껍게 하셔도 안 됩니다. 너무 두껍게 하시면 퍼티가 갈라지면서 평활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껍게도 안 되고 너무 얇게도 안 됩니다. 그리고 12번. 퍼티면 건조 작업이 끝나면 퍼티 작업의 중간 채점을 받고 작업을 합니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퍼티 작업을 하다가 이제 중간 채점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작업은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작업은 계속 하시는데 이제 감독관님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중간중간 채점을 하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절대 신경 쓰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13번. 퍼티 작업을 제외한 전 공정은 마스킹 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과제 3의 모는 트래싱지 고정 작업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킹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1번 선 긋고 1번 선 바깥쪽으로 붙이시는 거랑, 그 다음에
모는 종이 고정 작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두 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14번 작품 완성 시 문자 도안 및 도형에는 보조선이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네, 문자 도안이라든지 도형 같은 경우 보조선이 보이지 않도록 한다는 뜻은 연필선이 보이지 않도록 작업을 하라는 뜻이겠죠. 15번 작업 진행 중에 작업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폐기물은 지정된 곳에 폐기하도록 합니다. 페인트는 시험장마다 버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버리라는 곳에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16번 모든 작업이 끝나면 작품과 모눈트렛인지 연마지 등을 지정 장소에 제출합니다. 간혹 가다가 연마지, 사포 있죠. 이거를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중에 걷습니다. 걷기 때문에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17번 시험 중 시설의 손상 및 망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네, 간혹 가다가 이제 칼질을 막 바닥에다가 책상 바닥에다가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쇠자 가져가시니까 쇠자 위에다가 작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사용 후에는 깨끗이 세정하여 두고 주변을 정리정돈하여야 합니다. 네, 정리정돈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18번 모든 작업은 안전수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적합한 복장과 보호구를 착용하고 간단한 몸풀기 운동 등을 실시한 후 작업을 합니다. 간혹 이제 더운 여름날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이런 경우에는 걸리시죠. 왜냐하면 이것도 건설 분야 관련 자격증이에요. 근데 건설 현장에서는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다니면 큰일 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시험 보러 오시는데 이제 슬리퍼에다가 반바지, 치마 이렇게 입고 오시는 분들은 입장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19번 시험 중 작업 내용을 감독위원이 채점을 실시하오니 채점 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격이나 오작사항이 발생할 경우 오작, 실격 부분은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에 계속 작업 여부는 수험자가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만약 오작이 발생해서 실격이 된 경우에는 이제 감독관이 물어봅니다. 계속 더 하시고 가실 건지 아니면 제출하고 그냥 가실 건지 그냥 오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남아서 더 작업을 하시고 오셔도 됩니다.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6-4페이지 보시면 네, 여기에서는 어떤 거죠? 실격이에요. 실격에. 굉장히 중요한 페이지예요. 이제 실격에 해당되는 페이지인데 어떠한 부분이 실격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 수험자 본인이 수험 도중에 시험에 대한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탈락. 네, 탈락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타인의 공구를 빌려 사용하거나 타인이 조색한 도료를 사용한 경우 탈락. 준비물을 충분히 가져가셔야 돼요. 만약에 준비물이 모자라서 빌려주시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셔야 되시고요. 남이 조색한 페인트를 사용하셔도 절대 안 되세요. 3번 요구한 도장 횟수 미만 또는 초과로 도장한 경우 탈락. 상도 2회라고 했는데 상도 3회를 하시거나 상도 1회를 하시면 탈락이 됩니다. 여기에서 도장 작업 시 경계면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5mm 이상 벗어나면 탈락입니다. 4번 퍼티 작업 외에 테이프를 사용한 경우 탈락입니다. 단 과제 3회 모눈트렛인지 고정 작업에는 제외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네. 5번 작업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 복원 작업 실시하면 탈락입니다. 네. 이것도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6번 공정별 작업이 완료된 후 누락된 부분에 도장을 실시하면 탈락입니다. 내가 다 해놓고서 나서 여기 부분 덜 했네 하고서 나중에 다시 칠하시면 바로 탈락 처리됩니다. 순서를 지키셔야 됩니다. 네, 7번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탈락입니다. 지급된 재료라고 해봤자 원판과 모눈종이 사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눈종이 사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료들은 다 가져가셔야 돼요. 8번 시험 중 이동, 조색 작업 등의 붙일 작업이 아닌 사유로 도료 등의 흘린 부분 선의 크기가 5 곱하기 100 이상이거나 10군데 이상 또는 흘린 부분 총 개수의 크기가 5 곱하기 100 이상인 경우에는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10cm 이상 크기가 넘어가 버리면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굵기는 0.5cm고요. 9번 시험 중 시설 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자신 및 타인의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감독위원이 합의하에 판단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위험한 거는 거의 없어서 근데도 불구하고도 마스킹 테이프 자르거나 뭐 할 때 자기 손을 갖다가 이제 크게 비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피가 철철 흘리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셔야죠. 네. 10번 시험 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네. 그리고 11번 조색 견본 또는 지정색과 현저하게 색상이 다르다고 모든 감독위원이 인정한 경우에 탈락 처리되겠죠. 여기 보시면 1회 도장 후에 재조색하는 경우에도 탈락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조색을 했던 색을, 지정색을 했던 색을 그대로 색을 칠하셔야지 색이 모자르다고 해서 한 번 칠했던 색을 두 번째 칠하실 때는 다시 조색하러 가시면 탈락 처리됩니다. 네, 조심하시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색을 만드실 때 두 번 칠할 양을 만드셔야 합니다. 12번 문제의 도면 치수와 작품과의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인 경우 탈락. 가끔 간혹 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이라고 하면 0.5cm 이상이면 탈락이에요. 근데 0.49cm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 경우도 탈락 처리돼요. 그러니까 0.4cm까지만 봐주고요. 0.41, 2, 3, 4 다 탈락 처리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막 우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 탈락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작품과의 오차가 0.4cm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과제 3 문자의 배치 크기 135 곱하기 100에는 적용하되 문자 또한 글자체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글자체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글자체를 쓰시던 상관은 없는데 다만 135 곱하기 100 안에 가득 채우셔야 되고요. 문자의 전반적인 배치 및 명확성 등을 평가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13번 과제 5 수성 페인트 그라데이션 도장 작업 실격 기준에서 도색 작업 시 페인트가 혼합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흑색 맨 마지막에 흑색을 칠하실 때 착색제로만 칠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네, 그때 흰색 페인트가 약간 들어가 있어야 돼요. 네, 조색하실 때 흰색 페인트 약간 넣어서 검정색 부분도 조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도면상의 가로와 세로 3분의 1 간격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인 경우 탈락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기 가져가셔도 되시니까 계산기 가져가셔서 가로 세로 꼭 실측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14번 주어진 도면과 상이하게 작업한 경우 도면 치수에 맞게 작업하지 않고 치수가 5장이 난 경우에는 바로 탈락 처리됩니다. 그리고 15번 제출된 작품의 외관 및 기능도가 지극히 불량하여 건축도장 작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다고 감독위원이 인정한 경우에 탈락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저도 학원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페인트 라인 부분이 삐뚤빼뚤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막 페인트가 막 떡칠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건축도장 작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불량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탈락 사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 6-5페이지는 아까 봤고요. 네, 지급재료 목록을 보겠습니다. 이제 맨 뒷장에 보시면 지급재료 목록이 있는데요. 지급재료 목록에 보시면 이제 시험장에 가서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지급재료 목록 보시면 일반 합판, 미송각재, 미송각재 못 요거는요 원판이에요. 원판. 원판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뜻인 거고요. 연마지. 연마지는 나눠줍니다. 연마지 120방, 220방, 320방 이렇게 한 장씩 나눠주고요. 그리고 모는 트래신지. 예, 모는 트래신지도 A4 용지보다는 좀 커요. 예, 요거 한 장 나눠주고요. 나머지 요거부터 여기까지 6번부터 18번까지는요. 예, 핸디코트랑 페인트입니다. 예, 이거는 시험장에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부분을 보시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시험장에서 붓을 나눠주나요? 아니요, 붓 나눠주지 않습니다. 절대 안 나눠줍니다. 숟가락 나눠주나요? 아니요, 숟가락 나눠주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흰색 마분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두꺼운 마분지가 있고 그 다음에 평붓이 있어요. 이거는요. 감독위원이 조색 견본하실 때 감독위원이 쓰시는 재료예요. 이걸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플라스틱 숟가락 같은 경우에는 숟가락은 페인트 푸실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학원생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부분들이 이건데 예, 선생님들은 여기서 나눠주는 거는 원판, 예, 연마지, 모는 트래싱지, 그 다음에 페인트는 뒤에 배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조색 견본.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선생님들 재료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자라든지 붓이라든지 모든 거 다 가지고 가셔야 되니까 간혹 마스킹 테이프가 모자라서 시험을 못 보셨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넉넉하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공개 문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